들은요, 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장은 우리가 독소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건강한 용모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면역 물질도 만들어내고 많은 효소들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데요. 독소가 들어오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나쁜 음식을 먹든지 생활 습관이 좋지 않든지 항생제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의 용모, 촘촘해야 되는 점액질이 좋아야 되는 이런 용모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게 장누수 증후군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각종 독소나 유해균 이런 것들이 다 체내로 들어와요. 들어오게 되면 각종 만성 질환들, 염증들을 유발하는데요. 피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물질들은요, 장이 좋지 않아서 생기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여기 영상에서도 안 넣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게 바로 이런 거예요. 음주나 흡연을 하든지 항생제, 그리고 요즘은요, 단백질을 드시는데 동물성 단백질에 유해하지 않은 물질들이 진짜 많습니다. 좋지 않은 물질들, 그리고 설탕,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환경오염 물질들도 우리 몸에서 지금 모든 질환들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가민성 대장증후군이나 아니면 면역력 저하를 일으키는 요소들이에요. 그리고 자가 면역 질환인데요. 아토피, 알레르기 비염, 루마티스 관절염, 이런 크론병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도 우리 장이 안 좋기 때문에 장 누수로 인해서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아토피가 어떻게 발병을 하냐면 첫 번째 우리 몸속에요, 장에 독소가 많아요. 1차 방어가는 곳이 어디냐면 장인데요. 장에 너무 들어온 독소들이 많게 되면 나쁜 균, 유해균들이 늘어나면서 장 독소가 증가합니다. 그러면 그 독소들이 점막을 통해서 들어오면서 염증과 상처를 일으키고, 그 상처가 어디 가냐 하면 상처가 일으켰던 그 독소가요, 간으로 오게 됩니다. 간에 오게 되면은 간도 장 독소가 많아지면요, 간에 축적이 되기 때문에 해독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독소가 해독되지 않으면 다시 혈관을 타고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돌게 돼요. 온몸으로 돌게 되면은 그때부터 우리가 면역 시스템의 혼란을 일으키면서 면역들의 교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 피부 독소가 뭐냐면요, 이런 혈액 독소들이 피부로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몸에서 숨 쉬는 구멍이 있어요. 숨 쉬는 게 코도 숨을 쉬지만 피부도 숨을 쉬는 곳이기 때문에 이 독소들이 피부로 나오는 게 바로 피부 관련된 아토피뿐만 아니라 피부 질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피부 독소는 염증성 물질인 사이토카인이 증가되면서 아토피를 일으키는데요. 이게 바로 뭐냐면 면역 세포로부터 분비되는 단백질 면역 조절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피부에 일어나는 모든 물질은 장을 깨끗하게 하면 절대로 간이 해독할 게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면역이 저하되면서 생기는 피부 질환 종류들을 보면요, 지루성 피부염 있죠. 피부가 우리가 피지 많은 분들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이런 분들이 면역이 떨어지면서 생기는데, 후천적으로 보면 우리 면역 질환 중에 에이즈가 있죠. 에이즈가 지루성 피부염의 초기 단계가 바로 이게 지루성 피부염 초기가 바로 에이즈의 초기 단계가 바로 지루성 피부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젖히는 부분에 아토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유전성이라고 많이 하는데 그 유전성은요, 먹는 음식이 가족이 다 똑같기 때문에 유전성으로 보는데 면역 문제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순 포진하고 대상 포진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포진이라고 하는 게 1년 중에 2번 정도 생길 수 있는데요. 여러 번 생기는 사람들의 경우 면역이 많이 떨어진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단계가 대상포진인데요. 대상포진은 우리가 면역이 엄청 심해진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상포진 다음에 올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암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발바닥에 나는 사막이 있죠. 이런 것들도 우리가 면역이 저하되게 되면 나타나는 거고요. 무좀도 곰팡이 질환이긴 하지만 면역세포, 면역이 떨어져서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선인데요. 근선은 뭐냐면 면역력의 균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면역력이 너무 강해도 안 되고 너무 약해도 되지 않아요. 너무 강한 것 같은 경우는 대부분 뭐냐 하면 잘못된 식습관에 의해서 아토피, 뭐 갑상선, 루마티스 이런 것들이 너무 강해서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너무 약할 때 생기는 거 뭐냐 하면 암이에요.
암이거나 아까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또 생길 수 있는데, 그래서 면역은 우리 몸은 항상 균형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면역도 균형 밸런스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요즘 아이들 여드름 진짜 많잖아요. 이 여드름도 우리 아이들이 좋은 채소를 먹거나 몸이 깨끗하거나 장이 좋으면 여드름이 나지 않거든요. 다 이런 것들도 피부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솔루션이 들어갑니다. 솔루션이 뭐냐 하면 우선은 모든 몸에 가장 중요한 건 장을 해독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장을 해독하게 되면요, 피가 깨끗해지고 간이 해독할 게 없어져요. 그러면 간 기능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독소 이런 것들을 다 처리할 수 있고요. 혈액이 깨끗하게 되면 우리 온몸으로 독소들이 돌아서 피부로 일어난다고 얘기했는데, 혈액이 깨끗하게 되면은 노폐물이 생기지 않잖아요. 그래서 피부로 나올 게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아까 면역력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피부에 일어나는 모든 질환들은 면역 질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 면역이 제일 높은 데가 어디예요? 바로 장이잖아요, 장. 그래서 좋은 유산균을 함께 드셔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백질이 면역 항체 이런 것들을 만드는 물질을 합니다. 그리고 아연도 우리가 림프 세포를 활성화시켜주는 영양제이고요. 오메가3도 우리 염증 치료를 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뒤에 제 사례를 얘기하면서 야채, 채소가 왜 그래 중요하냐면 비타민과 미네랄이 우리 몸에 있는 항산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독소를 다 희석해주는 거, 산화된 물질을 항산화시켜주는 게 바로 비타민, 미네랄이거든요. 요즘 아이들이 많이 아픈 이유가 이게 부족해서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더블 X 안에 이런 셀레늄이나 비타민 C, A하고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식물 영양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솔루션으로 우리는 더블 X를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했던 방법인데요. 장을 해독하는 방법은 3일 디톡스라는 게 있어요. 3일 동안에 이런 식품을 먹으면서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다 보면 뭐냐 하면요. 단백질, 아니, 비타민과 미네랄입니다. 내 몸에 있는 독소를 해독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요. 더블 X도 있고요. 밀크시슬은 간에 좋게 하고요. 식이섬유 같은 경우에는 좋은 유산균의 먹이이기 때문에 좋은 균을 정식시켜 주기 때문에 필요하고요. 그리고 장에 좋은 밸런스 위드인 있고요. 그리고 비타민 C, 칼메, 갈리 등을 해서 3일 동안에 우리 몸에 있는 독소를 다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몸이 정말 안 좋았는데요. 지금 보면은 사람들이 잘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했던 방법입니다. 3일 디톡스를 제가 4차까지 진행했었고요. 1년에 한 번씩 진행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45일 프로그램을 뒤에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저는 45일 프로그램을 하면 무조건 낫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단백질이 아까 면역세포의 물질이라고 했죠. 그리고 섬유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장에 좋은 균을 여줄 수 있는 것은 바로 비타민 미네랄이라서 먹는 음식, 야채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뒤에 아마 김원혜 사장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하이오비츠 같은 경우에도 좋은 균을 정식시켜주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40월 프로그램은 지금 소비자들한테 제가 건강이 좋지 않은 분에게도 이거를 추천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 다이어트도 우리 잘 되려면요. 앞에 독소를 빼고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요. 정말 잘 빠지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도 함께 아이고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사례인데요. 저는 20대부터 시작되는 피부인데 그게 제가 장 검사를 해보니까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면역이 너무 과한 사람이라서 식습관 문제였던 거예요. 젊었을 때 제가 거의 라면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3끼 정도를 하루에 이렇게 2끼는 제가 라면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피부가 건선이란 피부가 있었는데 피부과를 제가 암에 시작한 그런 20년 동안에 항생제하고 스테로이드 연고를 발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는 부작용도 많았었고, 한의원에 갔을 때도 약도 많이 먹었었고요. 근데 그 한의원 약이 간을 또 위험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야채를 섭취하면서 제가 한 달 동안 몸이 정말 좋았었는데, 그게 바로 비타민 미네랄이
내 몸에 들어갔을 때 산화되어 있는 물질을 독소를 뺀다는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유틸라이트를 만나게 됐는데 제가 이 프로그램의 디톡스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을 때 제가 6개월 정도 되니까 피부가 바뀌는 시간이 생성 주기가 6개월이다 보니까 차츰 좋아지면서 피부에 있는 제가 독소 있죠. 만일에 내가 피부 관리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호전 반응을 무조건 겪으셔야 됩니다. 저는 파란 물이 몸에서 많이 나왔었거든요. 제가 20년 동안 제가 발랐던 스테로이드 연고가 침착되면서 그게 배출되면서 제가 몸이 많이 좋아지고 그리고 피부톤이 정말 맑아지고 있기 때문에 스테로이드의 연고가 얼마나 위험한지 제가 뒤에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 그림입니다. 혹시 제 얼굴인데요. 제 얼굴이 많이 부어 있으시죠? 스테로이드 연고가 하는 일이 뭐냐면요. 지방과 단백질을 분해합니다. 결론적으로 내 피부에 있는 조직들, 콜라겐들을 다 깨고 있어요. 깨고 있기 때문에 만일에 그 단백질이 부족하게 되면요. 밑에 글자 보이시나요? 단백질이 부족하고 알부민이 부족하게 되면 몸이 붓기 시작합니다. 그게 부종이라는 건데요. 간 기능도 저하된다는 말은 내 몸에 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간이 해야 될 일이 되게 많겠죠. 그러면 그것 또한 붓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얼굴에는 이렇게 많이 부었지만 예전에 피부 다리가 아까 염증이 많았잖아요. 20대는 뭐니 얼굴부터 시작했어요. 그 사진이 없어서 너무 아쉽긴 한데요. 목 전체에서부터 몸 전체, 얼굴부터 시작, 몸이 다 빨개졌던 것 같아요. 약을 스테로이드 연고를 바르게 되면은 그 순간은 하얗게 바뀌는데요. 그 다음날 되면은 빨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또 제가 피부가 엄청 약한데 그게 스테로이드 연고가 제 단백질이나 이런 걸 다 파괴했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한테 저는 상처가 나면 절대로 얼굴에 연고 1도 바르지 않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솔루션을 제가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단백질이 없어지기 때문에 얼굴이 붓고요. 그러면 45일 하는 동안에 단백질을 충분히 먹기 때문에 그 붓기가 다 빠질 거라고 저는 장담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야채를 먹게 있기 때문에 장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피부가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솔루션으로 뒤에 사장님들께서 잘 알려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상입니다.